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전민기입니다. 예. 아니 이거 방송 계속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이제 네. 요즘 주식장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네. 방송 안 합니다. 방송은 해야죠. 왜요? 열심히 열심히 해야죠. 해야 돼요? 뭐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 주식도 안 하고 방송도 안 하고 그럼 뭘 할 거예요? 내 주식 살려낼 수 있어? 저의 능력은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맞아요. 정보를 얻고 그런 노력을 해야 음. 네, 당장에 뭐 우리가 주식 뭐 가격을 끌어올리겠습니까? 뭐 음. 하겠습니까? 많은 공부라도 해야죠. 일단 힘내 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리 주식장이 재미없다지만 뒤져 보면 뭐가 하나라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하나라도 나와. 하나라도 했죠. 예. 예. 그래서 이분 모셨습니다. 뭐 모르는 분야가 없습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스타킹보다 더 유연한 사고와 유연한 분석을 가진 네. 분입니다. 네, 증권계 요가 선생 엄청 유연합니다. 황유연 신해양 금융투자 PB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유연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성함은 유현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나중에 지금 제가 개인 채널은 안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혹시나 하게 되면 네. 황유연의 유연한 주식 투자 괜찮은데요? 뭐 이렇게 하려고 와이프가 이미 지어놨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네. 안 할 뿐. 네. 네, 안 할 뿐입니다. 아, 근데 요즘에 지인들 만나면 무슨 질문 가장 많이 해요? 언제 올라가냐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이제 그 단계도 사실 지났죠. 이제 좀 약간 받아들이고 하락장을 겸허에 수용하면서 네. 잃을 때 덜 잃자. 아, 약간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요즘에 사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최근 1, 2년 내에 시작하셨던 분들 굉장히 힘든 네. 구간, 정말 꿀 같은 구간만 보다가 그죠.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이제 제대로 보시고 있을 거고, 특히나 제일 이제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작년에 한국 주식은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 주식 갔다가 아, 사실 미국 주식의 하락률만 보면 사실 올해 더 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 이제 좀 미국 주식한테도 배신당하셨던 분들이 아마 더 크실 건데, 그렇죠. 아니 해보니까 네. 떨어질 때 빼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약간 쪼니까 몸이 굳어버렸어 완전히. 그래서 네. 예전에 왜 힘센 친구가 옆에서 나 협박하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은 것처럼. 아, 근데 이거를 빼서 어차피 떨어지는 거 네. 빼서 옮겨야 되는 건지 그쵸, 이것도 어렵고 저는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네. 차라리 그게 나요. 근데 네. 괜히 어설프게 빼죠. 손절한다고 빼면 또 그때부터 반대하고 다시 올라간다. 올라가고. 네. 그럼 아닌가 이거 조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럼 분할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살짝 사면 다시 또 떨어지고 이래서 계좌가 녹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네. 이게 못 모르고 덤볐다가 좀 맞아요. 번 게 아주 사람 내려놨어요. 나 내가 잘하는 줄 알았잖아. 나 심지어 40% 먹은 것도 있었어요. 와우. 작년에. 바이오 하나 사가지고 물론 딱 돈 100 넣었지만 140에 빼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러니까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거나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네. 투자에 아주 몹쓸 습관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목표 습관까지는 아니고 뭐 좋은 습관이요? 아니요 뭐 수익 났으면 네. 뭐 잘한 건데 하락했을 때 조금만 더 이제 좀 주변 환경도 보고 이게 약간 이렇게 취해 있으면 네. 이게 좀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뭐 본격적인 말씀 드리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굉장한 비관론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FOMC 결과 발표한 이후에 어제는 잠깐 좋았지만 네. 또 오늘 사실 한국 시장은 별로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고 사실 모양도 사실 더 미국보다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네. 근데 우리가 3,200 넘어갔을 때도 네. 3,400 간에 500 간에 그런 소리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춰 간다. 그렇죠. 근데 지금 또 2,500 깨지니까 네. 2,400 간에 300 간에 200 맞아요. 간에 뭐 2,000 깨지네 그런 소리 나와요. 이게 한쪽의 의견으로 지나치게 쏠렸을 때가 그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비관론이 굉장히 득세를 할 때, 근데 물론 여기가 바닥은 아니고 저도 조금 더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뭐 일정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팔아야 되지 말아야 될 근거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비춰봤을 때 이 구간 좀 버티면 네. 또 좋은 날 분명히 옵니다. 지금 사야 돼. 좀 더 지나서. 근데 나 같은 사람 어떤 줄 알아요? 또 이제 보다가 네. 올라가네. 음. 가네 하다가 다들 이제 음. 이제 갑니다 할 때 산단 말이야. 음. 근데 네. 그때도 사실은 저는 생각이 좀 이른 것 같아요. 한 사이드카 정도는 발동 한번 돼야. 그 얘기를 사실 그렇지 않아도 네. 나와요 그럼. 저 말고 이제 다른 형님들, 이제 네. 슈퍼게이밍 형님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많이, 야, 이거로 이제 단기간에 사실, 그러니까 빨리 끝나려면 네. 이 지루한, 사실 두세 달 동안 정말 지루했잖아요. 거의 말려 죽이는 장이에요, 지금. 사람을 이렇게 네. 짜요. 근데 이거를 길게 기간 조정을 끝내려면 이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어요. 네.
그냥 근데 한 방에 한 방에 떠나려면 그냥 이건 사실 조금 주식 100%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겠지만 그렇죠. 오히려 그냥 뭐 한 방에 매를 세게 맞고 끝내는 것도 약하게 10대 맞을래 세게 한 대 맞을래 뭐 그런 차이긴 한데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과거의 경험상 이제 이런 경험들이 와야 정말 이제 지금은 힘들다라고 말이라도 하잖아요. 네. 어제도 사실 그렇잖아. 다른 형님들 말이라도 보고 나오고 예. 신음이라도 나오고 힘들다 말하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 그 1700 깨고 1400까지 2주만 내려갔을 때 그때는 사실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모니터 보면서 맞아. 딱 그 표정. 이거였죠. 그냥 제가 기억에 이런 큰일 났는데 이런 거. 2020년 3월 23일이었을 거예요. 네. 3월달 그렇죠. 5% 빠지고 네. 막 이러면서 네. 무슨 뭐 감기 같은 걸로 이렇게 된다고? 막 그래.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감기일지 인류를 멸망하게 할 바이러스일지 몰랐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아무튼 여러분 네. 강해져야 됩니다. 저처럼 넉넉고 있다간 더 빨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자, 김작가 TV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건데 길게 3년, 6년 보고 이 주식 사모으라라고 하셨던데 모르는 분들 위해서 그런 게 뭘까요? 뭘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나요? 그거 난 모르지. 김작가 TV가 뭐예요? 저는 이제 굳이 대형주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 삼성전자보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낫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삼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들을 보면 네. 그나마 시장 대비 잘 견주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화두 중에 하나가 증설이었습니다. 증설. 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기판 같은 종목들 예로 들면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기업이 자신이 있거나 또는 또 다른 수요가 기대가 있으니까 무슨 산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증설을 하는 건데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 계속 증설이 나왔어요. 증설이 나왔다는 거는 그 부품들을 사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공장 그 캐파 가지고는 물려드는 물량 주문을 소화를 못하니까 증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증설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래 실적이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다른 업종들은 사실 이런 매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대형주들 사실 많이 없는 상태고 자동차 정도 빼면 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 말에 송도 4공장이 완공이 되고 예. 내년에도 완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이 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게 이제 CMO잖아요. CMO하고 CDMO 두 개인데 네. 우리가 삼성전자 보고 있는 게 파운드리 요즘에 한창 하고 있는 파운드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대로 만들어 주는 거. 근데 이걸 얼마나 더 미세하게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차이 때문에 TSMC나 삼성전자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고 예. 삼성전자 위기설도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인데 CMO는 바이오계에서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네. 설계도 약 설명서를 주면서 네. 이렇게만 만들어줘. 레시피. 네, 레시피를 그죠? 주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대용량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없죠. 네, 거기서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공장 증설을 한다는 거는 계속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왜 송도에 있겠어요, 공장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가장 가깝게서. 그걸 감안해서. 네, 그걸 감안해서 있다라고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올해 내년 보면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작년하고 올해 별로 안 좋았던 게 사실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제 둔화. 예. 성장은 하지만 사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 추정치가 별 변동이 크게 없거든요. 그나마 연초 대비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네. 성장성이 2020년 대비 2021년 성장률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게 기울기가 둔화가 되니까. 근데 이런 이제 정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들어가는 구간에서 시장 대비 좀 약간 두드러지는 그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최근에 증설하고 있는 뭐 업종들,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있죠. 대표적 자동차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나마 시장 대비 강한 모습 지켜주는 모습이 이제 그쪽 섹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리는 건데 대형주다 보니까 시장 부러지면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네. 방법 없습니다. 대신에 올라올 때 좀 더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면 네. 그런 걸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네.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다 파란색인데 하락폭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분명히 예뻐 보이는 종목들이 있고 맞습니다. 꼴보기 싫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 꼴보기 싫은 종목들은 하락폭이 컸으니까
상승하면 더 많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걸 기대를 해야 되는 네. 건지 아니면 아, 안 될 놈은 죽이고 네. 그냥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아. 것처럼 될 놈한테 몰아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평소 그냥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그 전략이 맞습니다. 델롬한테 몰아주는 게 맞고 네.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긴 하지만 뭐 추세 추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네. 결국 가는 놈이 더 간다 주의거든요. 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좀 쉽진 않은 전략입니다만 그리고 지금처럼 모든 시장이 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분명히 많이 빠진 애가 올라오기는 더 빨리 올라오게 하겠죠.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일정 부분 올라와서 단기 수급이 일단 목에 차거나 저항에 부딪히면 아. 그 이후부터는 갈릴 겁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내려온 종목들은 분명히 가격 메리트 발생 때문에 이제 리바운딩해서 빨리 올라올 수는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 더 가려면 그동안에 빠졌었던 이유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 있어야 모멘텀, 됩니다. 예. 네. 뭐 실적이 됐든 뭔가 그런 건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해소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9만 원에 사신 분이 있다고 칩시다. 네.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89,000원. 네. 근데 지금 그분들의 심정은 뭘까? 네. 그럼 지금은 7만 원에라도 올라오면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아. 근데 이거를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 뒤집을 수 있는 뭐가 뭔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지금 주가가 반등해서 삼성전자가 네. 7만 원까지 올라왔다 칩시다. 한 78,000원. 야, 그런 그래. 더 올라와서 7만 8천원 쳐요. 아니면 한 8만 원까지 올라 칩시다. 아, 근데, 근데 딱 느낌 좋다. 그렇죠. 느낌 좋죠. 그러면 애매하죠. 네. 팔고 일단은 본전됐으면 팔까? 또는 이제 물타기 했으면 8만 원 정도가 편안해질 거예요, 지금. 그렇죠. 8만 원 본전됐는데 팔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 8만 원 내가 본전이 원래는 내가 본전되면 팔려고 했지만 네. 89,000원 되면 팔라고 했지만 그건 했지만 지금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 보니까 상황이 다르네. 네. 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실적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건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급반등하면 다들 팔기 급급할 겁니다. 지금 딱 고선에 오고. 그렇죠. 예. 됐다. 이 고통스러운 네. 시간 이제 버텨냈으니. 그 사람들 팔기차금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저항을 받고 그렇죠. 계속 근데 그러려면 이거를 한 번에 내려가서 올라오면서 V자로 올라가던가 이제 대표적인 코로나 때가 3월달에 그랬던 거고 아니면 옆으로 계속 횡보하면서 위에 있는 저항들을 얕게 벗겨내는 거죠. 지친 사람들 다 이거 저는 지금 벗기고. 30년 동안 안 팔 생각이거든요. 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 맞아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는 7만 원 이하에서는 배당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봐요. 배당주 관점에서 배당주. 적금 또는 네. 그래도 모아하다가 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러니까 예. 저는 뭐 애널리스트처럼 깊게는 모르지만 주가의 주식의 사이클, 예.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 한국 주식은 아직은 이머징 국가에 예. 들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외부 변수도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일 수밖에 없고 외부 경제에 그리고 상한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상승폭과 하락폭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파생시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큰 나라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특별하게 요즘에 매주 목요일마다 특히 오늘 네. 목요일마다 아마 시장의 변동성이 큰 이유가 이제 주간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개별적으로 큰 종목들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역으로 잘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선제 시장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금리나 이런 환경을 따라가지만 이머징 국가들은 결국은 이런 수급적인 영향들, 약간 이성적인 영향들이 시장에 많이 개입을 하는 부분. 우리나라 테마주들이 특히나 강한 이유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잘만 이용하면 분명히 초과 수익 기회는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걸 근데 이거 나 같은 어렵죠. 사람이 잘 이용할 수 있냐고. 어렵죠. 이용 당하죠. 우리가 이용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네. 네. 자, 시장 서두가 엄청 길었네요. 네, 맞아요. 괜찮아요? 그게 네. 본론이 됐네요. 아니 예전에 우리 오랜만에 보는데 네. 확실히 좀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얼굴은 상했어. 아, 근데 다이어트 또 해주세요. 방송 많이 해서 그런지 말빨이 좋아졌어. 자 그럼 시장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브리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찌라시 편. 시중에 놔두는 찌라시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 하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면 모른다 하셔도 됩니다. 네. 괜히 아는 척하다 틀립니다. 그죠? 이거는 어, 그냥 시장에 노는 이제 찌라시를 갖다가 저희가 좋습니다. 브리핑을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우리 전문가가 브리핑 해봐 하면 바로 시작하거든요. 네. 멋있게 한번 해보세요. 네, 브리핑 해보십시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소폭 상승으로 어쨌든 마감을 했습니다. 6월 16일. 네. 삼성전자는 6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고 지금 네.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엄청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6만 원 떨어질 거고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엄청 하고 있다. 어제 신문에도 5만 원대 갈 거다 막 이런 기사. 네. 그리고 떨어질 때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올라갈 그렇죠. 때는 또 올라간다고 하고. 이 짜시 네, 뭐 이거는 찌라시라기보다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네. 맞다 틀리다 뭐 제가 뭐 전문가라고 해서 안 찍긴 하지만 지금 뭐 전문가라고 수익 잘 냈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보면 뭐 운용사, 자문사, 뭐 개인 투자자 아비규환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살아만 남으면 일단 분명히 기회는 오는데 살아남는 방법은 각자의 뭐 주식 투자 관점으로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전문가를 떠나서 제 의견이기는 네. 한데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6만 이하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올라오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이제 삼성전자 베팅에 대한 영역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파운드리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드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을 못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D램, 그 다음에 비메모리, 요즘에 지금 말씀드린 파운드리, 예.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하고 네. 가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들 합니다. 차라리 반도체 관련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실 거면 하이닉스가 난데 하이닉스도 사실 별로 좋지는 않고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른다고 해서 삼성전자 오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그 결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반도체 투자를 할 때 차라리 오히려 소부장 쪽은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차라리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의 운명은 파운드리 쪽에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5나노에서 7나노 지금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5에서 7나노 정도의 공정에서는 솔직히 이제 TSMC한테 좀 밀린 거 사실입니다. 예. 수율도 안 나오고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D램 우리가 하는 뭐 이제 D램 반도체 하면 우리가 뭐 일반 PC에도 꽂고 뭐 여기저기 다 쓰고 하는 이 범용으로 많이 썼어요. 네. 그냥 많이 찍어내서 삼성전자가 저가에.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랑. 근데 점점 이제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들이 점점 커가고 너무 다양하게 하면서 옛날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개념을 가고 있는 거죠. 그들 입맛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반도체 그 빅테크 회사들이 우리 요런 스타일의 반도체가 필요해라고 했을 때 근데 되게 엄청 조그맣게 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첨단의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 정도 반도체 사양이 필요하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욕구를 삼성전자가 제대로 못 실현해 줬다라는 게 지금 사실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TSMC는 잘 해내가고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5에서 7나노 공정은 삼성전자가 이제 TSMC 밀렸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 5에서 7나노 포기하고 3나노 갈게 했죠. 근데 TSMC는 우리 그럼 1.5나노로 바로 갈게 이렇게 된 거죠. 수율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률, 완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들인 돈은 엄청난데 뽑아내는 반도체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밀레라고 들어보셨어요? 전혀 못 들었어요. 공밀레. 공밀레가 뭐죠? 에밀레종 아시죠? 네. 에밀레종. 네. 에밀레종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종을 뭐 이제 그 안에는 뭐 아기도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헐. 쉽게 말하면 공밀레는 공돌이들의 애환이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도체 생산 기술을 하려면. 예.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한국 이제 기업들이 뭔가 이제 그 소확행이라던가 그 워라벨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서 사실 조금 이런 전 세계 사회 분위기랑 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밀어붙이는 식이 가능했잖아요. 네. 좀 위험한 코멘트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 네.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네. 공돌이들이 그냥 막 그 똑똑한 부신들이 그냥 깡 만들어 52시간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밀어붙여서 80년대 90년대 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사실 그런 분위기가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커왔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커왔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회 분위기도 이제 워라밸이라던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 가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과도기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이거는 뭐 제 코멘트라기보다 이 삼성 반도체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래요. 항상 옛날엔 밀어붙이시기 있는데 야, 나만 해도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아. 약간 빨리 퇴근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코인이나 부동산들 이런 것들이 뜨면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인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제 다시 주식으로 돌아와서 너무 샜어요. 네. 너무 샜는데 어쨌든 예, 이제 딴소리 안 한다고 하더니 엄청 더 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360조입니다. 네. 네. 본주만 우선주 빼고. 네. 근데 어제 450조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이쪽이거든요. 결국은 후공정에다가 밀어붙이겠다. 음.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한 돈들이 이제 다시 이제 투자한 돈이 이제 뭐였죠? 다시 돌아오는 회수 기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가 삼성전자 정말 매수기겠죠. 근데 이거를 보려면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두 분이 외국인 투자자, 예를 네. 들어서 영국에 있는 정말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사모펀드 운용자라고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외부에 취약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잘하는 나라 있고 현대차 있고 그다음에 뭐 정유, 조선 이런 거 잘하는 나라예요. 사실 외국인들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뭐 큰 뭐 작은 뭐 중소형주들이겠어요. 이제 어차피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삼성전자를 사느냐 마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과연 매력적이냐? 삼성전자가 올해 한 58조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 60조 이상을 보는데 그거 믿을 수 있어? 지금 물음표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네. 쫙 반등은 저는 TSMC 수율에 대한 기사들을 네. 보면 사실 여기 뭐 찌라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전부터 삼성전자 수율과 관련된 찌라시, 안 좋은 찌라시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찌라시라기보다는 이거를 다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뭐 확인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삼성전자는 다시 이제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겠죠. 10만 뭐 8, 9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면 뭐 TSMC를 격차 줄였다. 뭐 이런 기사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지금은 근데 사실 3위인 인텔하고도 격차가 좀 더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지금 뭐 사실 디램 반도체는 잘 벌고 있잖아요. 캐시커 역할을 하는데 번 돈 가지고 이제 파운드리가 잘 돼서 이제 뭔가 압도적인 2위가 되던가 1위를 추격하는 그게 되면 분명히 퀀텀 점프 되죠.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보고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외국인을 고문해서라도 이제 올려놓으면 분명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날이 올 건데 아직은 물음표인 거죠, 말이 지금. 네, 그리고 굳이 하락 추세에 있는 거를 물타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배당주 관점이면 오케이다. 네. 대신에 굳이 물렸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물타기 하면 일시적으로 잠깐 계좌가 약간 마이너스 줄면서 심적인 안정 효과가 옵니다만 큰 의미 없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물타기는 진짜 심리적인 안정만 있을 뿐이지. 네, 그냥 그런 건 똑같지 리스크만 더 키우는 거예요. 리스크만. 맞아요. 네. 그거는 있죠. 물타기 했다가 일정 부분 반등하면 물타기 한 수량만큼 다시 팔고 그렇죠. 나온 정도. 그 사실 정도. 그게 가만히 보면 계좌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9만 원에 100주 산 거를 물타기를 지금 6만 원에 100주 사서 섞어 놓는 거나 그렇죠. 이 계좌 닫고 다른 계좌에 신규로 사는 네. 똑같죠. 똑같죠. 그냥 눈으로 보기에 맞습니다. 예. 하락폭이 좀 주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고 네. 딱 그거예요. 심리적 네, 안정인데 맞습니다. 네. 리스크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쪽으로 몰아지는 리스크만 더 커지는 안전한 주식은 없습니다. 그죠? 항상 저한테 안전한 주식 추천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은행에 넣어놔야지. 은행에. 그렇죠. 안전 자산이 아니면 안전 주식은 없어요. 가만히 주식은 진짜 없고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건 안전한 주식. 삼성전자는 안전한 주식인 줄 알고 많이 있죠. 자, 알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했는데 30분 다 갔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한 시간. 진행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했어요 중간에서? 나 계속 끊으려고 했지. 둘이서 신나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짧게 가겠습니다. 자, 다음 브리핑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을 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처음이죠. 네. 녹화 기준으로 6월 16일인 오늘 코스피가 살짝 반등세를 이어갔는데 증권가에서는 이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단기 하락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단기 하락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오늘 코스피 종가는 네. 단기 하락세도 또 계속 이어가는 느낌이죠, 사실. 그럼 틀렸었네요. 네. 아하. 저는 변동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확률이 높고 지금 94년 11월 이후 75bp는 처음이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우리가 그 90 전에 긴축이 언제부터 한번 있었는지 아세요? 언제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직전 금리 인상기가 언제부터였는지 아세요? 2014년? 네, 15년부터입니다. 예. 2015년 12월부터인데 예. 그때 주가 흐름을 보시면 네. 삼성전자의 진짜 상승은 2016년부터 나왔어요. 그쵸. 금리 상승. 그래서 최근 20년 또는 20, 30년 정도에는 2, 3년 정도 시기열로 봤을 때 그리고 처음에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고 했을 때도 금리 인상기에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걸 겪어보지 못했어요. 금리 인상기에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미국 주식도 바로 맞죠, 올랐더라고요.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보면 금리 인상기 때 주식이 떨어진다. 왜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첫 번째 금리 인상할 때는 충격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근데 통계를 쭉 내봤더니 30년 통계를 내봤더니 금리 인상기 초반에는 떨어지지만 중국 쪽으로는 다 올랐더라.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그 말이 즉슨 경기가 버틸 수 있으니까 연준이 하는 거다. 네.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금리 인하기. 왜냐면 지금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인생에 생길 것 같으니까 금리 꺾는 거다라고 해서 했었죠. 그래서 직전 금리 인상기를 보시면 2015년부터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처음 했고 네. 25p 했고 2016년 12월 달에 25p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2016년 5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 130만 원, 260만 원까지 1년 반 걸쳐서 올랐거든요. 와. 그리고 나서 2018년도 금리 인상이 막판에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이제 미중 무역 분쟁하고 같이 겹치면서 아하. 2018년 10월 달에 소위 말하는 개박살 시즌 종료가 됐었죠. 어떤 악재가 하나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쭉 갔었어요. 올라가다가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그렇고 지금 금리 인상기 처음에 당연히 처음 인상한다고 했을 때 오케이 처음에만 잘 버티면 돼. 그랬었죠. 그 처음을 우리는 2,800 정도 그치 봤죠. 그래서 내려갈 수 있으면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네.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과거 사례들이 이 전제 조건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테이퍼링이 처음 등장한 개념도 2014년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버냉키 회장이 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딱 들고 나왔어요. 테이퍼링 뭐야? 뭐 다들 그랬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물은 거 있죠. 모르는 거에 대한 공포. 네. 코로나도 처음 나왔을 때 모르다 보니까 지금이야 사실 뭐 죽을 병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맞아요. 이상한 영상도 많이 돌았고 네. 코로나 걸리면 다들 죽는다는 것도 알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막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때 당시 테이퍼링에 대한 개념이 처음 들고 나왔을 때 코스피가 10% 빠졌고 코스닥도 15% 이상 빠졌었어요. 네, 단기간에 한 달 만에. 근데 다 회복했죠. 알고 봤더니 이거였어. 별거 아니었어.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한 달 정도 고생하긴 했지만 코스피랑 삼성전자 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 때는 주식 올라가. 결국은 올라가. 연준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이걸 몇 년에 걸쳐서 4년에 걸쳐서 했어요. 2015, 16, 17, 18. 네. 근데 지금은 1년. 쫙쫙.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으시면 지금 시간을 이렇게 압축해서 지금 겪고 있어요. 금리 그 확장 정책과 긴축 정책을 지금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거의 한 7, 8년에 걸쳐서 있을 거를 2, 3년 동안 겪고 있는 거예요. 2020, 2021, 2022 불과 그쵸? 2년 살짝 이제 넘었는데 내년까지 이제 금리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한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전쟁도 꼈잖아요. 예. 전쟁도 끼고 역대급 유동성 장애다. 버블에다가 코인발 리스크도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변수가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사실 전쟁에 대한 변수는 과거 최근에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변수 자체가 예상할 수 없는. 네, 오늘 미국 금리 인상했지만 앞으로 더 변동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네. 사실 연준이 경로만 지정해주면 3월 달에 연준 금리 인상하고 나서도 사실 잠깐 좋았었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좋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연준이 이렇게 맞아요. 할 거라고 경로를 줬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다가 근데 4월 들어서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인플레 이거 심각한데 생각보다 나오면서 이게 변동이 엄청 심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경로들에 대해서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항상 경로를 주죠. 네. 점도표로. 점도표.
근데 오늘 점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부터 아래까지 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게 아, 뭐냐면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다 이게 결국 모르겠다예요. 음. 모르겠다. 그러면 뭐냐면 그럼 투자자들은 더 혼란에 빠지겠죠. 앞으로 그렇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 네. 네, 그러면 각자의 생각들마다 포지션들이 다 다르겠죠. 네. 그럼 이게 다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성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하락장도 아니고 네. 약세장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네.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아. 둔화가 있고 침체가 있는데 네. 침체라고 하려면 20% 정도 빠져야 되거든요. 이미 주가 침체 국면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예, 예. 둔화는 고점에서 빠졌을 때가 둔화고 조금 일정 부분 조정났을 때 20% 이상 빠지면 침체라고 하는데 이미 주가는 침체가 와버렸어요. 침체라는 단어를 애널리스트 쓰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밀리면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죠. 예. 뭐 공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근데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미국은 뭐 모르겠어요.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우리가 선행 이제 지금은 어차피 이익이 훼손되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PR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PBR 순자산 가치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선행 PBR 1년 선행 PBR 기준은 0.9배 2,500포인트를 보고 있거든요. 0.9가 2,500. 2,500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깨지면 네. 기다리면 항상 올라오는 구간이 PBR 0.9배 수준이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 시국에 PBR 0.9배가 1,700이었습니다. 네. 근데 1,700 깨고 1,400 초반까지 갔다 왔죠. 그쵸. 네. 근데 0.9배 이하는 시스템을 건드려야지만 갈 수 있는 데가 0.9배 이하예요. 0.8배, 0.7배가. 시스템을 건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같은 거. 네, 정말로 뭔가 이제 경제 붕괴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게 와야 돼. 근데 지금 사실 인플레 때문에 이런 건데 예. 우리가 먹고 사는데 뭐 전혀 지장이 있나요? 사실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인플레 때문에 좀 물가가 올라갔다는 걸 인지를 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뭐 당장 IMF나 그쵸. 서브프라임이나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주가가 떨어지니까 0.9가 떨어진 거죠. 인플레 네. 때문에. 그러고 보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대신에 이게 근데 그 바닥은 잡지만 위로 튄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아하. 네. 그치. 아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높게 갔었잖아. 우리가 그죠. 기준치 낮출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나는 올라간다고 해도 그죠? 사실 좀만 더 있으면 코로나 전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잠깐의 꿈이었나. 코로나 전에 고점 분위기까지 네, 네. 온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큰 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PBR 좌표가 올라갔던 거고, 그러니까 0.9배 이하는 인간의 심리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자, 할 말이 더 많은데 자르시는군요. 1부는 여기서 마쳐야 돼요. 아이고 수다쟁이가 돼서 왔어. 할 말 많았나 봐 그때. 아이고 정말. 그러나 이야기가 재밌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에게 1억이 있다면 내가 이제 전공을 하는 섹터 말고 네. 뭐 이런 업종에 한번 투자해 보겠다. 라는 게 혹시 있습니다. 최근 장에서. 요럴 때. 지금은 사실 단타장이긴 한데, 어. 네, 조금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하면 네. 어차피 대형준 제외하고요. 네. 대형준 제외하고 저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네. 신재생 풍력, 에너지. 태양력. 그때 이거 누가 한번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가 약발이 이제는 먹힐 타이밍이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원자재로 그냥 파고드는 거다. 먹힐 타이밍이 이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먹힐 타이밍. 네. 이 질문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항공이기는 한데, 예. 그 뒤에 뒤 코너에서 제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신재생 에너지. 네. 저가 아까 1억에 대한 질문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뭔가 큰 수익,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네. 가장 결국은 장기 투자를 하려면 싸게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 좋은 기업도 싸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니 무슨 주식이든 마찬가지지만, 근데 뭐 데이터 트레이더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라는 관점을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중장기 투자를 좀 편하게 하시려면 결국 싸게 사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큰 시세가 나려면 우리가 큰 시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종목을 쫙 펼쳐놓고 봤을 때 큰 시세가 나 보면 네. 중간부터 우리가 체크해가지고 여기서 얼마큼 올랐네 그러지 않잖아요.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얼마큼 올랐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싸게 사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안 좋았던 섹터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신재생 에너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각국 정부들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들 움직였던 그렇죠. 경향들이 좀 예,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추진하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이게 맞아요. 조금 약간 국책과제로 해서 밀어줘야 음. 뭔가 이게 산업의 탄력도 붙고 보조금도 나오면서 기업들이 이익도 내고 하는데 올 상반기에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좀 약간 신재생 에너지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기 시작했죠. 일단은 이거는 큰 틀에서는 인간의 생존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왜냐면 지구 온난화 결국 이렇게 가면 인류는 결국 멸망할 겁니다. 네. 그죠? 뭐 혹자들은 이제 이미 늦었다라는 분들도 있고 이미 온난화 가속화돼서 그러려면 결국은 재생에너지의 이제 사용을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7년인가 그때부터 시작된 운동이 아리100이라고 하는 네. 들어보셨나요? 네네. 들어봤어요. 아리100 이번에 사실 뭐 대선 토론 때도 나왔던 내용이긴 네. 하죠. 이게 뭐냐면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슬슬 처음에는 뭐 조그만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했다가 지금은 이제 애플도 가입돼 있고 제가 알기로 한 300여 개 넘게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가입을 해 있는데 이게 진짜로 좀 추진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애플이 하면 애플에 납품을 하는 원자재를 그 이제 뭐 부품들 납품하는 기업들도 아리100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애플 입장에서는 진짜 순수한 진짜 진정한 의미의 아리100이 실현이 되겠죠. 네. 뭐 애플에서 생산되는 아이폰만 기껏 재생해서 써봤자 밑에 하청업체들이 석탄연료 막 써서 하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 계열사들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LG노텍도 아리100 가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게 같은 개념을 보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온난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왜냐면 전쟁 얘기는 왜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이제 원자재 뭐 좀 약간 또 최근에 프랑스는 또 이제 뒤통수 치고 뭐 가스 수입 석유 수입했다는 기사는 있지만 어쨌든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정책들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항상 모멘텀을 볼 때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사실 정부 정책들이에요. 네. 이제 이게 단순하게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방향성은 확실히 맞잖아요. 앞으로 재생에너지 써야 되는 방향성을 맞으러 봐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몇 년 동안 소위 말해 절어 있었어요. 네, 절어 있었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있었죠. 지금 CS 윈드나 네. CS 베어링, 뭐 삼강 M&T 뭐 이런 주식들 보면 최근에 주가 흐름들 보면 분명히 코스피나 코스닥 분위기와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버티고는 있는 거지. 네.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되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이런 애들이 더 팍팍 튀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좀 약발이 먹힐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네. 이게 주도주의 생로병사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결국은 기존의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그 반대로 이거를 투자 관점을 보면 네. 기존의 주도주가 최근 몇 년 동안 주도주가 아니었던 업종들 중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실적이 됐든 정부 정책이 됐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보면 큰 인사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풍력이나 태양광, 이거 최근에 보면 OCI도 그렇고 하나솔루션, 네.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풍력 중에 유니슨이나 네. 뭐 CS 윈드, 베어링, 뭐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좀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조금 앞으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거기서 플러스 조선까지. 조선까지. 네, 조선주까지. 네, 조선주도 사실 10년을 고생했잖아요. 네, 2008년, 2007년, 8년 그때 네. 엄청난 대호황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일본과 이제 뭐 중국의 저가 공세 뭐 경쟁하면서 저가 수주 이런 것들 때문에 10년 동안 내려왔다가 네. 최근에 조선주들을 보면 조금 이번 3월인가요? 그 뉴스 중에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다시 연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건설과 조선주의 가장 큰 차이는 똑같은 수주 산업이지만 건설은 고정비가 없죠. 그냥 수주 받고 사이트 하면 지으면 되니까. 네. 조선은 도크가 열어야 되죠. 네. 계속 고정비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일단 도크를 이제 열고 다시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고정비가 있어도 들어올 밀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한 좀 시사점이 있는 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 그리고 이제 LNG가 이제 뭐 이제 친화적인 자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이제 부과를 받고 있으니까 조선주들도 분명히 조금 계속 뭐 카타르나 이런 데서 발주 나올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좀 아직은 물음표가 있기는 해요. 아직은 이제 실적 개선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물음표, 그다음에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 1분기에 많이들 떨었다고는 하는데 네.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늘도 시장이 약했지만 조선주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면 네. 조선주도 분명히 투자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섹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근데 아까 아리백에 있던 그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은 아니에요.
원전은 아니고. 원전은 아닙니다. 원전은 아니고 풍력이랑 태양광이고 그리고 원전은 작년에 시세 냈잖아요. 한전 기술 10배 났습니다. 예. 사실 그럼 제가 10배였어요? 네. 이제 그런 건 사실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배를 났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점을 넘기려면 네. 그때보다 더 큰 다른 모멘텀가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맞아요. 찾을 수 있지는 않죠. 예. 정부가 추진한 거 그러면 새로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그때 상승 논리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바뀐 건 없다. 그냥 네. 현실화됐을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 보는 중간에 이제 조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네. 엄경화 거죠. 아, 네. 위원, 조선의 조선의 공무원이. 왔다 가셨거든요. 네. 그 편은 또 참고하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어? 자, 두 번째 이제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긴축 시기에 배당주가 이제 좋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입니까? 배당 주면 뭐예요? 캐피탈 로스가 더 크게 나버리면 의미 없어요. 캐피탈 로스? 캐피탈 What is 로스. 캐피탈 로스? 아, 이제 주가 떨어지는 거네. 아. 캐피탈 게인, 캐피탈 로스라고도 하고 괜히 그러니까- 유식한 말 써보고 싶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의미 없다라는 근데- 거예요. 아, 배당은. 네. 근데 어차피 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네. 그러니까 긴축이면 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래도 배당을 많이 해주는 게 그나마 네. 좋지 않겠느냐. 그런 기업들이 좋기는 한데 주식 투자를 하는 관점인 거고요. 네. 긴축 시기 주식을 안 하실 분 안 하셔도 돼요. 아, 차라리 뭐 그냥 한 달 만기 전에 짧은 예금을 하시거나 그렇죠. 언제든지 돈을 이제 딱 기회다 싶으면 정말 시장에 곡소리가 날 때 그게 비록 내 주식일지라도 네. 그게 말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에 정말 피가 낭자할 때 그 네. 피가 내 피일지라도 맞아요. 네, 그때가 바닥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곡소리라도 내죠. 비명은 질러요. 비명까지 질러요. 화도 내고. 네. 그럼 아직은 근데 혹시나 안 왔으면 좋겠지만 이게 정말 그때가 오면 아, 올 것 같아. 네, 아니 그거는 뭐 모르는 거예요. 나 근데 여기서 전문가가 네. 예금에다 돈 내라는 건 나 처음 들어봤어. 왜냐면 위험한 차라리 배당주를 맞아. 네. 사실 욕심이거든요. 네. 네, 그나마 주식으로 배당주 투자라고 해서 배당만 먹기를 원할까요? 과연? 없죠. 과연? 맞아요. 주가도 오르면서 배당도 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 사실 저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4% 요즘에 회사채도 4% 정도 나오거든요. 3에서 4.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회사채 좋아요. 아, 현실적인 분이네. 아, 좋은 조언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분명히 지금은 사실 채권 투자할 때는 아닌데 네. 그냥 금리 수준만 보면 할만하긴 하죠. 네, 근데 채권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투자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제 금리를 꺾을 때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반대기 반대로 때문에 지금은 채권 투자는 매매로 하기에는 굉장히 그냥 뭐 만기 보유한다. 맞습니다. 이자 받으면서 만기 그렇습니다. 보유한다. 그럴 정도 근데 역시 안정적으로 가면 똑똑하시는 거죠. 네. 네. 뭐야, 똑똑한데? 지금 그거에 만족하신다라고 하면 그럼. 할 만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2차 전지. 네. 요 2차 전지도 매력이 있으니까 타이밍을 좀 봐라. 아니다. 그냥 묻어두자. 네. 아니다. 아예 관심도 두지 말자. 요거 짤막하게. 지금은 2차 전지는 트레이딩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2차 전지는요. 네, 왜냐면 일단은 2차 전지가 얘도 이건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예. 뭐 앞으로 더 성장할 구간은 많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1차 시세들은 다 낮다라고 봐요. 큰 시세.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 장기 관점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은 것 같고요. 밀리더라도 난 버틸 수 있어라고 하는 종목들. 네. 근데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겠지만 사실 2차 전지가 시장에 나왔던 거는 2013년 정도였습니다. 2013, 14년 정도. 네. 그때만 해도 지금 약간 2차 전지 그때만은 2차 전지 주식들은 진짜 고퍼 주식들이었죠. 삼성 SDI 네. 2013년 주가 보면 그때 한 50% 났고요. 삼성 SDI가 그때 상신 EDP가 한 네. 100% 정도 나고 그랬었어요. 2013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주변에 전기차 돌아다녔겠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겠죠. 미래자동차죠. 근데 마치 그때만 해도 그 리포트나 주식가 올라갔을 때는 당장 우리 옆에 전기자동차가 굴러다닐 것처럼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막상 주가가 올라가 보니까 전기자동차 하나도 없네. 현실화되려면 아직 멀었네. 하니까 그래서 삼성 SE 5년을 절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2018년, 19년부터 LNF나 에코프로비엠도 그렇죠. 그게 현실화되고 실적은 별로였지만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전기자동차가 이제 현실화되네. 할 때가 사실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일정 부분 현실화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려면 뭔가 우리가 이제 YOY로 계속 성장을 해야 돼요. YOY로 하는 게 계속 올해 10% 성장하면 내년 20%, 30%, 40% 이렇게 성장, 이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미분해 버리면 둔화되잖아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면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주가 실적 추이를 보면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매매해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뭔가 장투를 하기에는 조금 저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네, 이게 단기간쯤 되는데 중장기간쯤 또는 개별적으로 종목들을 접근해서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뭔가 이제 군집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또 새로운 코너가 하나 네.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미니 코너 방구석 리딩방이거든요. 어떤 건지 좀 방구석 소개 좀 리딩방. 이 해주세요. 방구석에서 희망회로 돌려보는 코너입니다. 아, 이럴 줄 몰랐네. 아, 이게 터지네. 오. 이런 것들. 네. 주식의 의외성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최근에, 어라? 이게 왜 오르지? 네. 했었던 종목 있으셨나요? 왜 올랐는지요? 어라? 이게 왜? 이런. 종목이나 뭐 섹터나 뭐 섹터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 너무 작은가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들 네. 이런 사실 뭐 작은 종목들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뭐 시장은 그냥 오르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뭐 이게 왜 오르나 하면 안 돼. 시장의 답이니까 그 시장이 답이긴 한데 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거. 네. 뭐 요즘에 사실 뭐 별로 예상의 없었어요. 의미는 네, 없죠. 없어요. 다 네. 올라는 건 오를만 했어요. 저는 그래서 방구석 리딩방이라고 해가지고 네. 작년에 제가 했을 때 네. 그거 이제 뭐 검증하는 시간인가 뭐 그래서 그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작년에 뭘 작년에 하셨죠? 이제 뭐 5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섹터. 네. 근데 네. 큰 틀에서 비껴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파운드리 반도체, 네. 그다음에 로봇, 음. 우주항공, 네. 자율주행, 폴더블. 네. 근데 이 중에서 4개는 다 움직였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다 빠진 거지만.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시세들을 다 주긴 했었고 그나마 다 로봇도 한 번 핫했었고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 상반기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했었고 우주항공 지금 한창 네. 이제 누리호가 이제 조금 연기되면서 오늘 좀 약한 모습이지만 이제 우주항공들이 이제 시세를 내고 있는 거고 자율주행도 이제 조금 이번에 월 초에 좀 움직이다가 좀 빠졌고 예. 자율주행은 아직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파운드리하고 로봇은 조금 이제 시세가 좀 죽는 구간에 들어왔고 우주항공이랑 자율주행은 진행 구간 그리고 지금 하나도 안 움직였던 게 폴더블이거든요. 네. 폴더블 아까 이거 전기차 생각해 보시면 폴더블은 여기 보시면 폴더블 쓰시나요? 전 지금 아이폰 폴더블만 기다리고 그죠? 있어요. 네. 기다리죠. 지금 저도 지금 이제 아직은 폴더블 안 쓰고 있는데 아직은 주변에 보면 이제 폴더블 쓰긴 하지만 뭔가 누구나 쓴다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제 다 쓰는 네. 날이 온다 이거죠. 그게 오는데 그러려면 결국 삼성전자는 이 폼팩터를 바꿔야 돼요. 결국 사실 최근에 핸드폰 S22 또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일반인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카메라 정도만 좋아졌지 사실 사용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네. 큰 느낌 못 받아요. 오히려 그러면- 가운데 줄만 생기고. 난 어차피 놓아놔서 카메라 좋아진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려면 삼성전자 옛날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왔을 때 엄청난 그렇지. 수혜를 받던 것처럼 네. 삼성전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스마트폰에서 폴더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얇고 더 가벼워져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얇고 좀 더 가벼워져야 돼.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소재 부품 장비들이 이쪽 네. 소재 부품 장비들을 더 기술 발전이나 그러면 계속 업그레이드 하겠죠. 그래서 이쪽을 계속 하반기에 나오잖아요. 폴더블. 네. 그래서 필름이나 코롱 인더스트리, 뭐 세경 하이테크, 음. 그다음에 BH, 파인테크 이런 쪽은 분명히 하반기에 분명히 또 시장을 뚫고 근데 나올 수 있는 아이폰 섹터들이 폴더블은 뭐 2024년에 그죠? 나온다 이런 기사.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뭐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야 되네. 그렇죠. 네, 폴더블 관련 아이폰의 폴더블 부품으로 어떤 종목이 들어갈까도 공부를 앞으로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그러려면 애플의 특성상 과거에 썼던 부품사들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러려면 과거에 애플 공급 이력이 있었던 회사들이 여전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근데 지난번에 이거 누가 봐도 오를 만한 거 다 네, 꼽아서 예상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 근데 아직 그러니까 이거 네. 근데 그 실제로 이런 거를 관점으로 연초에 접근하는 거랑 맞아요. 이런 거를 오를 거로 예상을 하고 있다가 트리거가 나와서 따라 붙는 거예요. 네. 우주항공이 지금 그런 것 같고. 폴더블 좀 혹하네요. 폴더블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 폴더블 얘기하면 폴더블 뭐 파괴력이 있을까라고는 하지만 소재 부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폴더블로 접근하는 건 좀 그렇고. 이게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폴더블 살 때가 끝물이야. 그때까지는 그렇죠.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네. 삼성전자 이렇게 일단은 폴더블과 관련된 아무리 스마트폰 우리가 싫어도 3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죠? 네, 아무리 못해도 2년. 2년, 3년에 한 번씩 바꿔요. 40대 이하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다음에 나오면 어쨌든 폴더블을 바꿀 생각이거든요. 오. 올해 하반기 정도. 저도. 네, 그러면 애플이 2024년 정도니까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금 점유율 삼성전자가 이제 90%에서 점점 내려오고 있죠. 중국에 예. 들어오면서 70% 음.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플이 들어오면 이제 분명히 삼성전자 또 뺏기겠죠. 예. 그러려면 삼성전자 그 전에 선제적으로 근데 점유율은 낮아져도 실적은 올라가는 그렇죠, 거 올라가겠죠. 아니에요? 예. 차이가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품주들은 네. 폴더블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네. 관련주들 검색을 해보시면 쭉 있거든요. 근데 예. 그 중에서 절고 있는 주식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네. 대신에 성장성이 있는 주식들이 많고, 근데 이제 2분기, 3분기 정도 실적 보면서 LNF나 에코프로비움도 처음에는 실적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붐을 타면서 쫙 올라가면서 성장 스토리가 보통 그랬거든요. 이제 폴더블도 그렇게 될 겁니다. 될 거라고, 될 겁니다라고 아니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지금 없죠. 저도 관찰만 아니, 하고 너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투자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하반기에 또. 기대해 볼 만한 건덕지가 있다라고 하면 하반기 여전히 넘어가야 할 산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시장이 좀 안정되고 좀 올라간다면 하면 폴더블도 하나의 폴더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죠. 네, 폴더블, 네, 뭐 우주항공, 좋습니다. 자율주행, 네. 방사는 어때요? 방산이요? 예. 아주 좋은 질문 같습니다. 우주항공 플러스 방산이잖아요. 방사능이라고 하지 방산, 않았어요? 방산. 방위산업. 네. 군수산업, 네. 무기 만드는 네. 회사들. 요거 하면 시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짧게요. 아니요, 네. 아니래. 자, 이거 물어봤어! 할 수 없어요. 자, 봐보세요. 과거 사례를 한번 이게 들어봅시다. 과거 사례까지. 네. 미래만 알면 안 돼요, 아, 우리?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네네. 자, CJ그룹이 있었습니다. CJ까지 가요. CJ그룹은 2010년 이전에 네. 전형적인 내수 기업이었어요. 네. 네. 그렇죠. 어. 근데 2012년, 13년도에 뭐가 나타났죠? 2012년, 13년도요? 네. 그거 어떻게 기억했죠? 한류. 한류? 네. 한류. 한류가 나면서 정말 2011년, 어. 12년에 나타난 게 처음 봤어. 그 맞죠. 네. 한류가 나타나면서 네. CJ그룹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스마트폰 파는 수출주인 것처럼 네. 그때 CJ그룹은 전형적인 내수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죠? 음. 한국 사람들만 사 먹었잖아. 그래요. 근데 한류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중국의 화장품, 예. 그 다음에 햇반, 어. 뭐 여러 가지 만두, 비비고. 그런 것들이 중국에 본격 진출. 그때 예. 막 CJV도 중국에 진출하고. 어허. CJ그룹주의 전형적 그 CJ그룹주들의 2012, 13, 14 흐름들을 보시면 엄청난 시세를 냈습니다. 한류 붐을 타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익의 성장성은 사실 올라간 것도 올라가지만 네. PER을 엄청나게 높여줬던 거예요. 어허. 그렇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근데 뭐가 나왔어요? 2014년인가에 사드. 빡! 그러면서 EPS 퍼가 꺾여져 버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쭉 내려왔죠. 그래서 CJ그룹은 이렇게 된 상태예요. 자, 그럼 이거를 방산 쪽에 적용해 봅시다. 네. 방산은 과거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네. 뭐 풍산, 현대로템,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 회사들은 주요 매출처가 어디였습니까? 방산이요? 네, 대한민국 국방부. 네. 초밥 써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디예요? 저 팔던데 수출 많이 그쵸. 하던데. 작년에 호주로 K9 그래, 호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수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청군 같은 게 이집트나 이제 중동 쪽 수출하고 네. 있고 계속 뭐 최근에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폴란드 수출 뭐 이건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 회사가 있죠. 이거 뭐 똑같잖아요. 국방부 국내에서만 하던 게 이제 기술력이 높아져가지고 어디로 가요? 수출로 가죠. 그러면 EPS가 급격하게 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꿈을 높여줄 수 있죠. PER을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플러스 무한히 우리가 PER 높여줄 수 있는 섹터 우주항공이잖아요. 사실 우주항공 결국 할 거잖아. 이제는 어렸을 때 기억나셨던 2020년 원더키디가 지났어요. 지났지. 네. 사실 2020년 넘어가면 자동차 하늘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사실 엄청 멀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말인가 올 초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죠. 우주항공작전사령부. 되게 뭔가 만화영화에서 나올 거를 이제 우주항작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사실 좀 크게 포장되긴 하겠지만 이제 우주항공도 이제 하나의 영역이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결국은 이제 우주항공에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과거에는 나사나 이제 뭐 국가기관이 주도해서 우주항공 산업을 했지만 작년에 이미 스페이스X나 버진 갤럭틱이나 이미 다 이제 민간들이 다 이제 우주 쪽으로 진입하고 근데 있어요. 아까 그 뭐야 저기 뭐였지? 뭐요? 그러니까 CJ? 전기차처럼 아, 좀 먼 미래긴 한데 그렇지, 맞아요. 이 뛰는 시점을 잡아야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네. 그게 언젠지 그런 알 부분들인 수가 거죠. 없잖아. 그거는 사실 기술 발전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의 기술력이 더 빨리 달라졌으면 2017년, 18년도에 더 큰 시세가 날 수 있었겠죠. 근데 현실화되는 시점들 또는 실적 개선이 폭발적으로 나가는 시점들. 근데 지금 방사는 지금이거든요. 네. 방사는 쭉 보시면 특히 그래요.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2022, 2023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상승률이 이제 아까는 이 곡선이 미분한 그래프가 좀 점점 이렇게 누우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다 우리가 보니까 잘 만드나 보죠? 네, 천금 같은 거.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수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겠죠. 네, 그러면서 맞물린 시기가 이제 누리호 발사 단기적으로 있고 하반기에도 달 관련된 또 발사체도 있고 뭐 인텔리안 테크 같은 주식은 최근에 공매도를 좀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빠졌지만 네. 뭐 이제 저궤도 위성 쪽으로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우주항공 섹터들 특히 방산 섹터들은 사실 지금도 잘만 이용하면 뭐 시장이 부러지면 뭐 다 의미 없지만 시장이 조금 안정되고 이제 재궤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시 제가 갈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이쪽 아닐까. 알겠습니다. 이야, 다 했다 오늘. 네. 다 했대요. 코너가 의미가 없어. 코너를 다 막 파괴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이 뭐 양반이. 짧게 해달라 그래도 아니래. 마음대로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넣었다 뺐다나 하고서 네. 넣었다 빼봅시다. 네. 또 얼마나 많이 집어넣고 얼마나 많이 뺄지 모르겠는데 걱정은 되는데 자 우리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어서 어디에도 문제가 1도 없는 코너 네. 넣었다 뺐다 이겁니다.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자 앞서 언급했던 수많은 종목 섹터들 뭐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그 안에 넣어달라는 건 넣어주시면 되고 빼달라는 건 빼주시면 되는데 종목을요? 종목든 뭐 네네. 업종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우주항공 지금 네. 얘기하셔서 방산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뭐 회사를 찝어주면 더 좋고. 아유 예. 너무 좋죠. 자, 자 바구니가 있어요. 여기에 네.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코스피 모든 종목 네. 다 담겨 있다고 치고 넣을 것만 딱 넣고 뺄 건 다 빼주세요. 이거는 지금 꼭 1순위로 담아야 돼. 넣어야 돼. 1번 하나만 고른다면 대형주에서는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네. 한다고요. 하나 더 고른다면 넣을 거. 대형주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예. 대형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대미포조선. 네, 조선. 네 조선 네. 좋습니다. 그렇게 두 개. 그럼 만약에 더 넣을 거 있나요? 더 넣을 거 있으면 아까 말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음. 그리고 대형주가 아니라면 이건 신재생에너지 네,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돼도 되겠죠. 네. 음. 지금은 사실 뭐 조금 제약바이오가 힌트 좀 약간 기회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아직은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말씀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빼야 될 거. 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 분위기에서 이거는 가져갈 게 아니야. 그분을 모셔보게요 다음에. 섹터도 괜찮아요. 예. 야 이거는 요즘에 아직도 이런 걸 갖고 있다고? 엔터 아니야, 엔터? 나 지금 머릿속에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메타버스 하고요. 메타버스요. 네. 메타버스가 전형적으로 한번 올랐다가 나중에 현실화돼서 메타버스로 수익을 낼 때 올라갈 것 같아요. 아, 메타버스는 네.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2013년의 전기차 느낌. 그렇죠. 아, 그게 현실화되면 2차 시세를 분출을 할 거고 네. 그게 아니면 그냥 어, 관련 주식들은 좀 큰일 날 수도 있고. 참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네. 가 메타버스. 네. 2번은 전 메타버스 없는데요. 라고 웃고 있는 자들에게 한번. 작년에 시세를 냈던 종목 중에 뭐 가상화폐주는 좀 너무 좀 작은 것 같고 네. 일단 저라면 근데 플랫폼 관련 주식들이라고 그냥 한정 짓겠습니다. 플랫폼 관련 네. 주식들이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요. 플랫폼 뭐. 네카. 네. 네이버, 카카오. 네. 네. 네, 보유자 하신 분들은 근데 사실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구간이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어디 네. 그걸 덜어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 만한 놈들로 갈아타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한데요. 네. 사실 반등할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항상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지금 플랫폼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전반적인 추정치 요즘에 다시 또 나오는 게 뭐 이제 인건비에 대한 문제들 너무 무분별하게 뽑았다. 근데 이제 정상화되니까 이게 다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계열사 상장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정말로 이제 내려오면서 다 위에 매물 뭐 헤딩에 다 있어요. 쌓여 있죠. 그러려면 그 좀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오래 엉덩이 싸움 하실 분들은 사실 뭐 지금 아직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요. 그 기간 동안 기회비용으로 그쵸. 놓칠 종목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일정 부분 조금만 매매를 해서 네.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좀 있지 않을까. 다 털기는 부담스러우시면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기회를 삼아보시면.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섹터를 제가
많이 떡밥을 던졌기 때문에 한 개는 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올라가면 이제 그것들 중에서 이거 한번 사볼 걸 그런 종목도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들 보면 오늘도 급등 나온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가 답이 아니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든 뭐 수익을 보고 매매를 보면서 이거 살 걸 했던 종목이 분명히 이제 나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뭐 이제 인플레 심해지니까 인플레 관련 주식들이라든가 뭐 비료나 뭐 곡식 뭐 이런 이제 신재생들이 많이 뜨면 이거 요 자리에서 봤었는데 살려고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주식 여기 오면 팔고 이거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팔기 전에 올라 버렸네. 이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긴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죠. 맞추면 다행이긴 한데 맞으면 정말 다행이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좀 이거를 좀 약간 감정적으로 좀 해지를 좀 하려면 이게 아예 없는 것보다 한 주라도 있으면 편해요. 한 주라도 있으면 내가 맞았네 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지금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자신감 다 잃은 상태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차드 데니스라고 하는 그 추세 추종 매매에 미국에 계신 유명하신 분은 잘 안 되면 베팅 사이즈를 줄여서 하라고 합니다. 베팅 사이즈 약세장일 때는 그러니까 베팅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자신감부터 회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게 주식이 이제 정말 멘탈 게임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아셨잖아요. 이게 안 될 때는 계속 안 될 것 같고 한없이 난 이렇게 해서 결국 망할 거야.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갑니다. 근데 될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강남에 아파트 몇 채 샀잖아. 작년 21년 말에. 그게 결국 자신감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뭐 정 못 팔겠으면 뭐 일단 뭐 추가적인 자금을 해서 뭐 소액으로라도 100만 원이라도 매매를 하시면 자신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지금까지 안 건드렸던 종목 섹터군에서 노리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작년에 좋았던 대형주들은 사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아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작은 종목들도 많고 이제 조금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그런 관련된 간판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 좀 주식 좀 했구나라는 게 돼요. 특히 이제 경부나 서해안선 타고 내려가다가 그저 공장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서 할인. 그죠.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이거 종목 봤었어. 이 공장이 여기 있네. 그런 그죠.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특히나 현대 서해안선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그죠. 공장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공장이 여기 있었어? 이거 많이 있죠. 제가 이제 대전 사는데 그 연구단지 가잖아요. 거기 많죠. 업체들이나 엄청 많죠. 새로운 기업들이 그렇죠. 있더라고. 많이 있어요. 오송 산업단지 지나면 거기 생명공학 기업들이 많이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 뭐 이제 간판에 광고하는 기업들 또는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 무슨 운반 차량들 보시면서 이 회사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공부해야죠. 이제 그러면 내가 좀 종목 좀 봤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하기로 했는데 할 말이 또 있어요? 많이 없어요. 다행입니다.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거의 한 10개 중에 2개 정도만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올 때 되게 힘들면서 왔거든요. 시장 때문에. 근데 뭐 재밌어 또 이렇게 말을 하면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렇게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시려고 그래요? 텐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게 멘탈 게임이라서 이게 시장 빠질 때 한없이 이렇게 모니터 보고 있으면 정말 별별로 생각 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요. 이게 2018년 10월에 딱 지금 같은 감정이 사실 들었었어요. 2018년 10월에 주식 차트 보면 그때가 딱 금리 인상기 마지막이면서 미중 무역 분쟁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CFD 등 뭐 신용계좌들 다 털리는 막 10억짜리 100억짜리 계좌 깡통 났습니다. 뭐 이런 인증글이 올라왔던 비슷하네요. 그때입니다. 근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때 지금 뭔 생각이 이제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 끝났어. 막 그랬었거든요. 야 망했어. 그 한 10년마다 한 번씩 다 오는 것 같아요. 오죠. 다 때려쳐 하지마. 야 하지마 했는데 희한하게 2018년 11월 12월 지나고 19년부터 또 회복해서 또 할만한 시장이 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비관이 얼마나 더 내려갔다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관이 엄청 득세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시장을 떠나 있으시면 나중에 시장 다시 돌아올 때 만회 못해요. 못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예를 들어서 뭐 신용이나 미수나 이런 걸로 해서 시장이 다 계좌가 다 녹아서 없어져서 시장에서 아웃이 돼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손절매 같은 리스크를 잘 가시고 어쨌든 서바이벌 게임이다. 그거 꼭 말씀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되게 또 할 마디가 한마디 기네요. 네. 아, 또 있으세요? 아니, 아니요? 아니, 진짜 아, 없어요. 예. 진짜 세상 과묵하게 생겨가지고 입이 막 하늘로 날아갑니다. 이거. 예. 오늘 즐거운 시간, 네. 또 재밌는 정보들, 네. 알찬 정보들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서 우리 황유현 팀장님이었나요? 네. 뭐였지? 네, 그렇습니다. 팀장 맞아요? 네. 뭐였지? 네. 자, 우리 황유현 PB 팀장님 여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야, 오늘 나온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여기 대본에 써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해? 한번 해봐. 한마디로? 전문가니까. 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떠나지는 마셔라. 떠나지는 마셔라. 늘 이런 게 반복됩니다. 역사를 보면 반복되고 껄껄 투자하지 맙시다. 예전에 우리가 네. 골드러시 할 때 그 누군지 생각 안 나는데 네. 그걸 짚어주셨어요. 그래도 계속 올라갔어. 전체적으로 이거 막 100년으로 놓고 봤을 때 맞아요. 빠졌다 올라갔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버티시면서 맞습니다. 뭐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신이 우리에게 어떤 그 기도에 응답해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짧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이게 뭐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때로 돌아갔으면 내가 살 텐데 예를 들어 코스피가 2,500대면 살 텐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염원하니까 신께서 그래 2,500으로 되돌려주마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또 멘탈 네. 관리 잘 하시면서 시장에서 안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가 새로 문을 열었더니 네. 그동안에 이제 단골 손님들이 이 가게 여기 있는지 몰라. 맞죠. 네, 그분들부터 저희가 좀 찾아오고 네. 일단 주변 분들에게 좀 널리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투자고에는 쪽박, 독박, 광박은 없습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